태국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다 평가되던 캄보디아였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우리가 만약 오늘날 훈센 전 총리나 훈 마넷 현 총리의 입장이 되어 눈을 감아본다면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의 포효만으로도 캄보디아는 맥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 특별 대응팀을 정역 급파하여 사태의 전반적인 상황, PAC부를 면밀히 파악했고 연이어 강경한 대응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한국의 전례 없는 단호한 움직임에 캄보디아 정부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려 안절부절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태국의 한 방송에서는 한국에 잠시 포위된 캄보디아가 마치 땅에 납작 엎드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까지 묘사했다. 하지만 분노는 사태의 실체가 드러나며 더욱 증폭되었다. 캄보디아에서 단순히 범죄 조직이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감금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 외에도 이 나라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막대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검은 돈의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각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훔쳐내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현금화했으며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무기, 군수물자, 금, 구리 등 원자재 거래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쓰였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북한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자유로운 공작 거점으로도 지목되고 있었으며 이들이 드론 부품을 조달하거나 자금 지령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만천에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무법지대처럼 벌어진 한국인 피해 사실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졌으며 정부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준비했다. 당장 정책 위반자들은 캄보디아 노동자 쿼터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6년 고용허가제 송출국 협정을 맺은 이래 캄보디아는 16개 송출국 중 인력 송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작년 한 해 가태 국내 체류 캄보디아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약 13%에 달하는 5,457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자국보다 몇 배 높은 임금을 한국의 정부 보험망 내에서 벌어들였고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매년 30억 달러, 한화 약 4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해외 근로자 송출을 엄청난 달러벌이로 치켜세웠으나 이제 한국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이 거대한 수입원이 막힐 위기에 놓였다. 한국이 이번 사태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의 한 방송은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서 50대의 한국인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하며 한국 시민들이 정부의 캄보디아인 노동자 배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안에서는 사망자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여권, 그리고 유서가 발견되었으나 사망 원인이나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심지어 캄보디아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이가임 비자, 쿼터를 축소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라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한국 노동부에서는 당장 쿼터를 축소할 경우 올해 농가의 노동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는 비자 발급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때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경상도에서 먼저 칼을 빼들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정역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 시민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자 사업을 과감히 멈추고 대신 지원 국가를 변경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역시 총 7억 5천만 원, 규모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된 농업교육 및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ODA 사업 전면 유보를 선언했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다. 지난해 9월 훈센 당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대전환 사업과 스마트팜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경상북도의 모든 계획이 이 범죄 사태로 인해 완전히 중단된 것이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캄보디아 내의 범죄 조직을 뿌리 뽑고 이를 비호했던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까지
완전히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한국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자 서운함을 표하며 양국 국민 간 국제 결혼이 많아 한국을 사돈의 나라로 여긴다고 했으나 국내에서는 사돈의 나라를 그렇게 대접하느냐는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매년 400건 안팎의 혼인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한국인 남성들이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 결혼업체 매니저는 최근 들어서는 관련 문의나 진행이 거의 없다며 캄보디아가 범죄 국가로 인식된 영향 같다고 탄식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범죄 조직과 현지 경찰 간의 유착 관계가 포착되면서 더욱 깊어졌다. 캄보디아에서 송은호환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수사하던 경찰은 현지 경찰관이 단속 계획 사진을 범죄 조직에게 미리 유출하거나 범행 흔적을 지워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조직의 총괄팀장이었던 강태영은 경찰 단속 계획을 전달받고 즉시 프놈펜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새로운 본진으로 지정하고 조직원 전원을 이동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동시에 범죄에 가담했거나 억류된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범죄 조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군대를 보내겠다, ODA를 삭감하겠다, 노동자 비자 쿼터를 줄이겠다는 등의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며 캄보디아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너무 과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처럼 강력한 경고 메시지들이 그 어떤 나라의 말에도 움직이지 않던 캄보디아 정부를 실제로 겁먹게 만들었고 움직이게 하는 충격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의 한 방송은 한국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를 압박하여 실리를 챙기는 이 놀라운 심리적 전술에 감탄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정말 열심히 일하며 진압을 잘하는 최고 전문가, 우수한 리더십의 모델, 이건 정말 한국인의 마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경찰, 외교부, 정보기관이 현지 당국과 손잡고 악명 높은 스캠 코리아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원, 정보사령부까지 동원하여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력은 캄보디아 경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지에서 북한의 공작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인력까지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범죄 조직은 처음에는 중국계 폭력 조직으로 알려졌으나 북한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이들을 척결하려는 한국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최근에는 한국 정보원들이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파악하여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는 영상들이 연이어 보도되며 태국 매체들은 한국이 움직이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단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의 판을 짜고 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여 인터폴,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최초의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이 공조체제가 힘을 발휘하면서 캄보디아 조직이 미얀마로 도망쳤다는 소식에 미얀마 군인들이 이들을 습격하고 이들이 강을 넘어 태국으로 피난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과 공조하며 범죄 조직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를 벗어난 이들은 이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지고 있다. 시아누크빌에서는 국제적인 압력, 특히 한국의 주도해 유엔까지 스캐머 전쟁을 격상시키면서 사기꾼 조직들이 한밤중에 달아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 유엔 주재 김상진 차석대사는 지난 10월 16일 유엔 총회 연단에서 이 스캐머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으며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중국계 조선족 출신의 거대 온라인 사기 조직, 일명 스캠 기업을 이끌던 진범수로 알려져서 있다. 현지 경찰조차 손대지 못했던 이 조직을 한국이 인터폴, 한국경찰, 국정원, 국군정보사령부와 함께 직접 나서서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대응 속에서 한국 정부 대표는 지난 23일 새벽 고수익 취업 사기 상황에 처해 있던 한 한국 국민을 구출하여 임시 숙소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현지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무사히 대사관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현재
대대적인 구출 작전이 펼쳐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23일에는 시아누크빌 한복판을 지나가는 차량에 대사관과 아버지를 불러달라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한국인이 구출되는 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그가 현지 경찰을 가리키며 세이프팀, 코리아팀, 세임팀, 쏘리, 세임팀, 쏘리 라고 외치던 절규는 현지 경찰과의 유착 의혹과 더불어 범죄 조직으로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쳐 나온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는 ODA 축소나 특수부대 파견 등의 강력한 카드를 당장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한국의 국정원과 정보사 요원들을 특수부대로 칭하며 그들의 압도적인 정보력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태국을 포함한 여러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범죄 조직을 비호한 캄보디아를 비난하며 한국의 특수부대가 결국 이들을 소탕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태국의 한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한국 특수부대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묘사하며 만약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과 훈센 총리 친위대인 캄보디아 특수부대 BHQ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지를 다루기도 했는데 한 태국 네티즌은 BHQ가 3일 만에 BBQ로 변신한다 는 신랄한 농담으로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피를 보지 않고도 상대국의 핵심을 움직여 실리를 취하는 외교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